앞에 한번 보죠. 자, 이제 우리가 뭡니까? IO도 끝냈고 이제 람다하고 FX만 남았어요. 자, 람다식 한번 봅니다. 자, 람다식이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한번 보세요. 자, 함수적 프로그래밍이다라고 하는데요. 자, y는 fx다 뭐 하면서 함수가 이런 형태로 선언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맞습니까? 예, y는 fx 이런 식으로 함수로 구성된 프로그래밍 기법인데요. 이 실질적으로 이 람다를 배우시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스트림이라는 게 또 있어요. 스트림이라는 거. 여기서 말하는 스트림이라는 거는 어, 파일 입출력에 대한 스트림이 아니고요. 반복자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스트림입니다. 그런 스트림 기반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같이 연동을 해서 이제 아마 향후 앞으로 여러분들이 현업에 가셔서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이렇게 다 많이 안 바뀌어져 있어요. 그냥 일부만 조금 바뀌어서 신규 개발되는 것만 좀 람다식으로 썼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대리급 이상 되고 3, 4년 지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을 하셔야 될 거예요. 아마. 왜냐면 바로바로 적용이 안 되거든요. 왜냐면 자꾸 바꾸려고 안 하거든요. 현업에서는. 계속 구태연하게 계속 옛날 걸 계속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여튼 한번 내용 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한번 보시죠. 자, 데이터를 매개값으로 전달하고 결과를 받는 코드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보다 효율적인 경우 보면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할 때 우리가 상당히 유리합니다. 이거는 람다식이 코드가 짧고 또 반복적으로 땡겨오는 반복자 스트림을 이용을 하면 상당히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가 있어요. 뭐 나중에 여러분들이 따로 나중에 공부를 좀 해보십시오. 그 스트림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뭐죠? 그거를 이제 저 컬렉트도 하고 백렬 처리도 하고 수집도 하고 뭐 집계 내는 것도 쉽고 그래요. 근데 그걸 하기 전에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현대적 프로그래밍 기법이 이제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플러스 함수적 프로그래밍으로 이제 바뀌어 나가고 있는 추세긴 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는 조금 이따 보면 아시고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 이제 보면 자 JDK 1.8 버전부터 이제 이 람다가 등장을 했는데요. 자, 람다가 이제 보시면 자 람다 계산법에서 사용된 식을 프로그래밍 언어에 접목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익명 함수 우리 뭐 어떠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었죠. 러너블이라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레드 객체를 만든다면 유러너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바로 여기다가 우리 익명 구현 객체 만들었다. 그죠? 이런 적 있잖아요. 맞죠? 이렇게 해서 런 메서드 바로 재정해 가지고 대입시키는 경우 있었죠. 맞죠? 근데 이렇게 되면 익명 구현 객체의 코드가 길어질 뿐더러 좀 보기도 좀 더럽다. 그죠? 예, 그러한 것들을 좀 많이 이제 람다식을 쓰면 많이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자 자바에서 람다식을 수용한 이유를 보시게 되면 코드가 매우 간결하고요. 그리고 컬렉션 요소, 대용량 데이터에서 이제 이게 여기서 나오는 게 바로 필터링하고 매핑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필터링은 걸러주는 거고 매핑은 무엇으로 치환을 하는 거예요. 이 두 개를 이제 이 람다식에서 지원을 해요. 함수적 인터페이스로. 그래서 처음 맞닥뜨리는 사람이라면 이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보면 아실 거예요. 어려운데 이 내용을 이해를 하시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스트림이라는 걸 공부하게 되면 이 필터링과 매핑이 이렇게 돼서 나오니까 데이터 수집과 집계가 엄청나게 쉽다, 엄청나게 간편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일단 이거에 중점을 두시면 됩니다. 자바는 람다식을 함수적 인터페이스의 익명 구현 객체로 취급한다. 함수적 인터페이스가 뭐였습니까?
그죠? 인터페이스에 오로지 추상 메서드가 하나밖에 없는 걸 의미합니다. 인터페이스 할 때도 제가 노래를 했죠, 그죠? 예. 그래서 봅니다. 자, 람다식 매개 변수를 가진 코드 블럭 그리고 익명 구현 객체인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가 한번 보세요. 제가 아까 앞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러너블에서 new 러너블 해서 우리가 이거 바로 런 메서드 오버라이딩 할 수 있는 이러한 코드를 우리가 익명 구현 객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왔어요, 그죠? 이거 익명 구현 객체 만들 때 이렇게 했잖아. 아닌가요? 맞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용이 길더라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 여기 봅니다. 요 두 번째 단락봅니다. 요 러너블이죠. 얘가 인터페이스입니다, 그죠? 그리고 얘가 메서드가 추상 메서드가 몇 개 있나요? 하나 있죠. 런 메서드, 그죠? 그러면 컴파일러가 그걸 알고요. 여기에다가 봅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자, 여기에다가 러너블 객체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하는데 익명 구현 객체로 생성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어차피 익명 구현 객체를 생성해주는 코드와 동일합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때. 근데 코드는 훨씬 줄죠. 여기에 갈로 열고 갈로 닫고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여기에 갈로 열고 갈로 닫고에 들어가는 거는 매개 변수를 의미합니다. 매개 변수. 근데 런 메서드에는 매개 변수가 있나요? 없죠. 네,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친 거예요. 매개 변수가 없다고 해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화살표 모양을 표시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실행부를 여러분들이 적어 주시면 돼요. 좀 내용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 한번 보시죠. 자, 위에 코드는 우리 요거는 수도 없이 했죠, 그죠? 맞잖아요. 근데 이게 한 줄로서 끝나버려요. 이렇게 매개 변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개도 없다면 이걸 가지고 여기서 이제 블럭 실행 블럭을 이걸 실행하는 요 여기 보십시오. 여기 있는 런 메서드에 지금 매개 변수가 없죠. 없기 때문에 여기에 그대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 놓는 거예요. 그리고 꺽쇠가 아니라 이 갈로가 이 러너블에 야, 이 매개 변수 들고 이 실행부 추상 메서드 정의부 재정의하는 블럭에다가 써 이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 블럭 익명 구현 객체 요거 요 내용이 있죠. 요 내용이 바로 여기에 기술이 되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앞에 한번 보세요. 만약에 이러한 인터페이스가 있다고 치죠. 인터페이스 해서 A라는 인터페이스가 있다고 칠게요. 그래서 여기에 추상 메서드로 public void 뭐 예를 들어서 m이라는 메서드가 있다고 치고 여기에 int x라는 매개 변수를 가지는 추상 메서드가 한 개 있다고 칩시다. 그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함수적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만드느냐? 함수적 인터페이스란다. 저 뭐죠? 람다식으로 어떻게 만드느냐? 자, 그냥 A는 뭐 하면 돼요? 여기다가 자, 괄호 해야 되죠. 한 개 있어요. 이게 매개 변수예요. 그리고 이걸 들고 자, 이렇게 하는데 자, 이렇게 하지 않고 자, 내가 여기다가 이제 이거 갖고 뭐 x는 뭐 여기다가 뭐 200 이런 식으로 넣고 또 sys out 하면서 출력을 하면 되고 한 줄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블럭이 들어가야 되고요. 한 줄일 경우에는 이 블럭을 생략을 해도 무방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이게 바로 익명 구현 객체를 만드는 람다식입니다. 그러니까 코드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 그죠? 맞습니까? 자, 실습을 해보시면 곧바로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자, 함수적 스타일의 람다식을 작성하는 방법은 여기에 보시다시피 타입, 매개 변수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해를 해야 될 거는 자, int a 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출력을 했단 말이죠. 출력을 했는데 자, 여기 6가지의 약식 표현이 있어요. 약식 표현이 있는데
다 똑같은 내용인데 가장 정석은 이겁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매개 변수가 있든 없든 간에 무조건 괄호를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중블록으로 감싸는 게 이게 가장 스탠다드한 거예요. 스탠다드. 아시겠죠? 예. 그런데 만약에 매개 변수가 한 개만 존재한다면 중괄호를 이렇게 중괄호를 한다. 소괄호를 매개 변수의 소괄호를 이렇게 생략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거 역시도 중괄호도 역시 이렇게 한 줄이라면 생략해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예,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매개 변수가 없다면 이 괄호는 생략할 수가 없어요. 형식적으로 이건 들어가야 되죠. 여기가 매개 변수가 들어가는 곳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리턴 값이 있는 경우에는 리턴문을 사용해 주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이것도 역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한 줄이니까 그리고 리턴 타입이 있으니까 이게 리턴 타입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누가 해주는데요? 컴파일러가 그렇게 먼저 여기에 대입되어지는 여기에 함수 인터페이스에 뭐가 어떻게 함수적 인터페이스로 선언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겠죠. 그걸 이제 알게끔 하게 해주는 게 바로 어노테이션 중에 펑셔널 인터페이스라는 어노테이션이 있어요. 그 어노테이션이 함수적 인터페이스다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알려주면 그때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제 함수적 인터페이스를 이런 형태로 작성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렵나요? 한번 쳐보면 별로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자, 좀 요까지만 설명을 하고 쉬도록 요까지 하고요. 자, 쉽시다. 쉬고 뭐 3교시 진행하도록 할게요. 알겠죠? 예.